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쯤에 양악수술을 받고 턱끝 전진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형 모델 하셨다고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상태만 보면요, 지금 환자분은 비대칭이 있는 하악외소증이에요. 지금 이 모습도 그렇고요. 굉장히 입이 나와 보이고 코도 낮고 턱도 없고 턱이 귀 밑각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전형적인 하악외소증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양악수술을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양악수술이 끝나는 수술이 아니고 꼭 문제를 남겨요. 그래서 양악 후에 이런 볼륨 차이, 형태 차이 또는 전진양 부족,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술 후에, 지금 물론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는, 양악의 어떤 뭐랄까 본질적인 해결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을 맞추고 이 기준점을 맞추는 게 양악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얻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옆모습에서 보면은 굉장히 입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입이 들어간 모습은 보여요. 지금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4월에 2023년 4월에 찍은 모습이고, 이거는 10년 전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 라인을 그려보면 이때 무턱 보이는 모습하고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 보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입도 조금 들어가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수술 후라고 그때 병원에서 광고한 사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포토샵이 난무하는 모습이죠. 또는 수술 후 3개월이니까 붓기가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요런 턱끝 모양은 3개월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뭔가 지금. 그리고 실제 지금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또 전혀 다르고요. 옆모습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비율도 보면은 어느 정도 완전히 잘 맞춰놓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 지금 환자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진량이 부족하죠. 이거 역시도 포토샵으로 만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양악수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됐다. 그러면 이제 차이 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악을 하게 되면은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이제 여기 있는 볼륨을 앞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쥐파먹은 듯이 이렇게 볼륨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뼈가 길이가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볼륨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양악수술의 한계점이죠.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쑥 패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악수술로 이 길이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길이 차이도 지금 왼쪽 오른쪽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로 남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왼쪽에 맞춰서 오른쪽을 만든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다 메꿔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턱의 전진량도 좀 부족하니까 더 전진량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다 메꿔서 이제 모형물로 볼륨을 만들고 길이도 만들고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정면에서 보면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걷고, 여기서도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막 보이죠, 눈에. 여기는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보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인데 여기는 오목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부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전진량 부족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악 수술을 하고 보형물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이 하악외소증 환자의 전형적인 그런 경과인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요. 양악 후 왼쪽 얼굴의 볼륨이 전체적으로 꺼져 있다. 왼쪽 얼굴이 볼륨이 꺼져 있다.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쪽이 패여 보이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조금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는 밑으로가 없어요. 여기는 옆으로가 없는 거고요. 요 방향으로 없는 거, 여기는 이 방향으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뒤틀린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양악을 하고 나면. 중심축은 맞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향에서 볼륨을 더해줘야 되고 길이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재건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재료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티타늄, 하나는 본시멘트, 하나는 피크라고 하는 재료, 그 다음에 이제 PCL이라는 재료. 근데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이제 보형물이고 이물질이고 녹지 않고 몸에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PCL은 녹아서 내 뼈가 된다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완전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수술한 환자 가장 오래된 게 5년인데 아직도 PCL이 다 녹지 않았고 그게 다 녹아 없어지고 뼈로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게 100% 뼈로 형태가 만들어주는 대로 뼈 형태로 남을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또 설사 그렇게 만들어진 뼈가 단단한 우리가 원하는 뼈인지 아니면 바스락거리는 부서지는 그런 뼈인지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돼서 환자분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환자분한테 권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직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턱끝을 전진하고 비는 부분은 PCL로 수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또 턱을 전진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 싶어요. 전진하면 할수록 뼈는 없어져요. 전진할 거면 뭐 하려고 PCL을 또 거기다 써요. 그럴 바에는 PCL로 다 만드는 게 맞고요. 그냥 PCL만 넣는 게 맞는 것이고요. PCL만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그 후에 그게 완전히 뼈가 될지 단단한 모양을 유지할지 아니면 어디는 흡수되고 어디는 만들어져서 울퉁불퉁해질지 그런 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서 환자분들한테 막 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악을 재건하게 될 경우 하악이 많이 뾰족해져 있어서 많은 양을 재건해야 될 것 같은데 인매가 변하거나 입이 잘 안 다물어지진 않을지 현재도 돌출과 무턱으로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 그러니까 하악 외소증이나 턱끝 전진술 또는 뭐 턱끝 T절골 이런 걸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이제 입을 잘 못 다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습관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을 담을 때 윗입술로 아래로 내려서 닫기도 하고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턱이나 하악 외소증 환자들은 윗입술로 내려서 입을 담는 것보다는 아래로 위로 올리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뭐 턱이 밑으로 떨어진다, 입술이 밑으로 떨어진다,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적응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뭐 인터넷 광고 보면은 뭐 내가 수술하면은 입 다무는 게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그런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안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담을 때 조금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좋다, 모양이 마음에 들면 좋다 그러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건할 때 본시멘트를 예상보다 크게 넣어야 재건 후의 모습을 만족할 수 있다 들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요. 환자분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환자분은 케이스마다 재건 양이나 재건 뭐 재료, 그 다음에 형태, 모양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험이 내 경우를 대변하진 않아요. 예쁜 모델이 입었는데 그 옷이 이쁘다고 몸매가 별로 안 이쁘고 키가 작은 내가 그 옷을 입어서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의사의 말보다 그런 경험자들의 말에 더 휘둘리는 게 환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또 의사들 말 믿자니 또 뭐 영업당하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내 상태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 없이 누구의 경험 이런 걸로 자꾸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정확한 내 얼굴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정확한 계획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건 환자들은 그런 후기가 독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양은 환자분의 요구사항, 환자가 좋아하는 모습, 그 다음에 환자의 뼈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양악 후 핀 제거, 상악, 하악 다 있는데 핀 제거하려는데 하악이야 어차피 재건하면서 뺄 거고 상악도 빼고 싶다 하셨는데 빼고 싶으면 빼세요. 근데 뭐 박리 범위가 뭐 10년 됐다고 더 넓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뺄 때 좀 고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고생하는 거지 환자분이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박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붓고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한 느낌이 한동안 지속되지만 뭐 코 모양이 변한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핀 제거하고 처졌다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걱정된다면 저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는 환자분들의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의 그런 카더라 통신에 너무 지배당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침샘이 조금 보인다, 턱밑샘이 노출되어 보인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턱밑샘은 거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체구 볼륨이 없어서 여기 볼륨이 없으니까 당연히 좀 더 보이겠죠? 이건 메꾸면 해결되는 일이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후에 개선될 거고요. 셀카 찍을 때 정면에 인중이 너무 길다. 그거는 상악이 아직도 조금 나와 있는 편이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환자분한테 권해주고 싶은 거는 상악을 또 넣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코를 차라리 조금 길게 밑으로 높게 이렇게 내리세요. 그럼 인중이 짧은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맞지 지금은 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는 낮아져도 돼요. 차라리 코끝이 길어지고 높아지는 게 환자분 인중이나 얼굴 전체적인 모습에서 훨씬 낫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중이 긴 편이냐 짧은 편이냐 이건 주관적인 거고요. 지금 보면 인중이 짧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턱만 만들어진다면 인중도 지금보다는 덜 길어 보일 거다. 턱이 너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 측면이나 45도에 비해 오른쪽 얼굴의 측면 45도가 너무 빈티나고 개턱 느낌이 든다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이 더 볼륨이 없어요. 지금 이만큼이 오른쪽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왼쪽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요만큼만 만들면 되는데 똑같이 만든다고 했을 때 초록색 부분으로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더 많이 패여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훅 꺼져 있으니까 왼쪽은 보면은 여기가 불룩하게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만 패여 보이지만 오른쪽은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패여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비대칭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수술할 때 볼륨 차이를 두고 만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 전에는 얼굴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양악 후 지금은 얼굴 작다는 얘기보다는 중안면부가 길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다. 근데 솔직히 뭐 얼굴이 작다 크다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모습이나 옛날 모습이나 작은 건 작은 거죠. 차이가 난다면 여기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부각돼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긴다면 중안면부가 부각되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 정면 사진을 보면 사각턱 부위가 사탕 문 것처럼 통통한 느낌인데 현재는 너무 홀쭉해진 것 같다. 뭐 여기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뭐 이때도 없긴 없었는데 더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포샵이고 이거는 뭐 포샵이고 부어 있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저 너무 안타까워요. 수술 후 3개월째 무슨 양악하고서 수술 결과를 판단해요. 3개월째면 잔뜩 부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진짜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또 여기다가 6개월, 1년이라고 써놓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되잖아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 전, 후 코를 보면 많이 퍼졌다. 도움이 되는 코 수술이 있을지. 묶는 거 이런 거 말고 코끝을 올리세요. 지금 보면은 코가 수술을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콧대는 지금 뭐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근데 코끝이 안 올라가서 그래요. 코끝을 내리고 높이고 이걸 하시면 코폭도 좀 좁아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코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만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각도로 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콧볼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악 수술은 잘 된 케이스인지, 턱 관절은 현재 괜찮은지, 나중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악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얻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좀 부족한 거고 양악이 가진 한계예요, 이거는. 양악하면은 환자분처럼 돼요. 무턱인 환자, 하악외소증인 환자가 양악을 하면 이렇게 쥐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빗살무늬 토기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윤곽수술에서 너무 과한 거고. 근데 무턱인 환자가 턱끝 전진하고 양악을 하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쥐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니까, 그거는 양악 자체는 나쁘게 된 건 아니고, 괜찮다. 그 다음에 턱관절은 하악외소증이나 심한 무턱 환자에선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도 관절이 있는 이런 디스크 부분이 있는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하악 과도도 많이 흡수되지 않았고요. 제가 보는 여타의 하악외소증 환자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을 리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야 돼요. 최대한 이거를 오래 쓰는 게 목적이지 이거를 낫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하악 과두가 많이 흡수가 돼 있죠. 더 짧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진 게 보이죠. 근데 왼쪽은 그나마 이 동그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턱이 이쪽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입을 계속 이렇게 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오른쪽 하악 과두가 조금 더 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잘 아끼고 보존하면서 오래오래 써야지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다 낫게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쪽은 여기를 볼륨을 줘야 되고 여기를 볼륨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볼륨을 줄 필요는 없는데 밑으로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볼륨을 줘야 되고요. 지금 이런 볼륨 차이를 환자분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였을 때 보시면 여기 옆에 볼륨을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준다면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볼륨을 주고 전진을 한다면 여기는 여기 볼륨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지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술 계획을 하시고 재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랑 좀 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보시고요. 인터넷에 있는 이런 가짜 정보들, 조작된 정보들로 환자분이 너무 매료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환자분의 뼈 상태와 지금 모습과 그리고 환자분이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적당한 형태, 재료,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